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서울에서 22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올해 73입니다. 매일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다가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오셔서 몇 시간 만에 동맥이 거의 완전히 막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숨가쁨도 없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3주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고 웃으시면서 그냥 정기 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이신다는 이유로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다는 것. 동맥 스캔을 했을 때 제가 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전화 행동맥이 87%나 막혀 있었습니다. 87%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추운 아침에 산책하는 순간, 가족과 다투는 순간, 그 어느 때라도 심각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지난주도 괜찮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용한 살인자가 수십 년 동안 몸속에서 쌓여왔던 겁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그 규칙적인 박동은 혈액이 동맥을 통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80세 이상 인구의 99%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맥 안에서 미세한 칼슘 침전물이 50대부터 어쩌면 40대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침전물은 뼈에 있는 일반 칼슘과는 다릅니다. 시멘트처럼 동맥벽에 달라붙는 단단하고 결정화된 광물질로 혈액이 지나가야 할 통로를 서서히 막아갑니다. 일반 콜레스테롤 검사로는 이것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정기 혈압 검사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해도 동맥은 녹슨 낡은 파이프처럼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6천 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심장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오래 사신 분들, 90대까지 활동적이고 정신이 또렷하신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식단에 포함된 3가지 특정 미네랄 조합이 이 칼슘 침전물을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혈관벽을 다시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가족이 자신을 돌보느라 인생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악몽입니다. 그리고 동맥 폐색은 사람을 마비시켜 자기 몸에 갇히게 만들고 모든 기본적인 일상을 남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뇌졸중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도구를 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동맥 축적물을 씻어내는 정확한 아침 루틴, 즉시 피해야 할 5가지 음식, 그리고 한국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재료로 위험한 칼슘 침전물을 자연스럽게 분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73이고 42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서울의 주요 심장센터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으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깨어나기도 전에 미세한 결정체들이 동맥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이 칼슘 침전물이 조용히 층층이 쌓이고 있으며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사도 일반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인구의 99%가 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 쓰러지고 나서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손상이 일어난 후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그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그 동맥은 아마 20년 전보다 30에서 40% 좁아져 있을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닙니다. 고혈압 때문도 아닙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절대 측정하지 않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미세한 칼슘 침전물을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서서히 혈류를 훔쳐가서 몸이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고 적응해버립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숨가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좁아진 정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10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혼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최악은 죽음이 아닙니다. 최악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왼쪽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인생 전체를 재배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환자분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짐이 되는 것, 독립성을 잃는 것, 화장실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 저는 제 경력에서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467번 봤습니다. 황금 시간에 행동하지 못해서 467 가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을 검사합니다. 의사는 혈압을 측정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동맥 안에 있는 숨겨진 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벽입니다. 22년 동안 저는 70세 이상 환자들의 동맥 석회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건의 스캔을 검토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80대와 90대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칼슘 침착물은 나이가 들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50대의 말입니다. 심지어 40대에도요. 표준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결정들이 동맥의 평활근 벽에 스스로를 박아 넣습니다. 80세가 되면 이러한 침착물들이 동맥의 유연성을 절반으로 감소시킵니다. 동맥을 고무 호스처럼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일 때는 부드럽고 잘 늘어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햇볕 아래 밖에 두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맥은 유연한 혈관 대신 딱딱한 파이프가 되고 있습니다. 비극은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 동안에만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증상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끼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걸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수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우리 둘 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관상동맥은 칼슘 침착물로 55%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이 미세한 칼슘 침착물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동맥 내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담당 의사가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동맥을 집에 배관 파이프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물을 운반하는 대신 소중한 혈액을 몸의 모든 장기로 운반합니다. 뇌, 심장, 신장, 모든 것이 이 혈류에 의존합니다. 젊을 때 이 동맥벽은 새 고무 호스처럼 매끄럽고 유연합니다.
혈액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러나 45세경부터 조용히 절대적으로 경고 신호 없이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동맥의 내벽에 결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한 칼슘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 동맥벽에 스스로를 접착시키기 시작한 불량 칼슘입니다. 미세한 층 위에 층으로 말입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침착물이 오래된 것 위에 쌓입니다. 60세가 되면 이러한 침착물은 15년 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25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면 동맥벽은 녹과 미네랄 축적물로 덮인 오래된 수도관처럼 보입니다.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혈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키지만 당신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숨이 가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막힘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당신의 몸이 적응합니다. 심장은 더 좁은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지만 당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쁜 기억력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진짜 범인이 조금씩 당신의 장기를 질식시키고 있는데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박 씨라는 78세 여성을 진찰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괜찮다고 느끼며 정기검진을 위해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걸으셨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요리를 하셨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수동맥 스캔을 수행했을 때 가정의가 하는 표준 검사가 아니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이 62%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2%요. 그녀는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그 칼슘 침착물 중 하나가 떨어져 나와 뇌로 이동했다면 몇 초 안에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을 것입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조용한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칼슘 침착물은 단지 혈류를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맥벽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신선한 나뭇가지를 구부리는 것과 말라 죽은 막대기를 구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신선한 가지는 구부러집니다. 죽은 막대기는 부러집니다. 석회화된 동맥은 더 이상 혈압의 갑작스런 변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스트레스, 혈압의 한 번의 급등, 그러면 동맥벽이 찢어지거나 침착물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재앙이 닥칩니다. 급성 심장마비, 뇌졸중, 대동맥 파열, 모두 몇 초 안에 일어나며 전날에는 경고 신호가 없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 석회화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단순히 시멘트 동맥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유연한 혈액 고속도로가 딱딱한 시멘트 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매년 처방하는 표준 콜레스테롤 검사는요, 이 문제를 완전히 놓칩니다. 콜레스테롤과 칼슘 침착물은 관련이 있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심하게 석회화된 동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최근에 좋은 검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망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검사가 잘못된 문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경동맥입니다. 뇌 혈액 공급의 80%를 공급합니다. 바로 지금 그 혈관 안에서 시멘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기다리는 매일 더 많은 층이 굳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김 박사가 발견한 정확한 3가지 미네랄 조합이 실제로 이러한 칼슘 침착물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인 환자들에게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스타틴을 처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모니터링하지만 안쪽에서 진정으로 동맥을 조르고 있는 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김 박사는 서울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와 식습관 패턴을 분석하는 데 7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환자들은 80대와 90대까지 깨끗한 동맥을 유지한 사람들의 혈류에는 일정한 수준의 세 가지 특정 미네랄이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붕소라는 미량 원소입니다. 단 하나만이 아닙니다. 둘만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동맥벽을 감싸고 있는 칼슘 감옥을 여는 특별한 열쇠처럼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세한 칼슘 침착물들은 수십 년에 걸쳐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동맥벽에 결합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혈관 내벽의 섬세한 안쪽 부분을 포함한 어디든 침착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골다공증과 동맥 석회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혈액 화학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골격에서 칼슘을 훔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혈액 순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마그네슘은 부드러운 용매처럼 작용하여 칼슘 결정을 혈관벽에 고정시키는 이온 결합을 천천히 끊어냅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마그네슘 보충제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위산이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약국 비타민에서 발견되는 저렴한 형태인 산화마그네슘이나 탄산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구연산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위에 도달하기도 전에 물에 녹는 형태입니다. 김 박사는 매일 저녁 취침 전에 300mg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대략 호박씨 2컵에 들어있는 양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매일 밤 호박씨 2컵을 먹고 싶겠습니까? 칼륨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 미네랄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동맥벽의 평활근 세포를 이완시켜 혈액이 맥박치며 흐를 때 확장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칼륨 수치가 떨어지면 신장이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인데 동맥이 뻣뻣하고 경직됩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벽이 수축하고 칼슘 침착물을 방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칼슘 침착물을 제거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매일 4,700mg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는 약 900mg을 제공합니다. 바나나 3개는 대략 1200mg을 제공합니다. 흰 콩 한 그릇은 약 1000mg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 박사의 연구가 진정으로 획기적이 됩니다. 그녀는 마그네슘과 칼륨만으로는 환자의 약 30%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70%는 세 번째 원소가 필요했습니다. 붕소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미량 미네랄입니다. 붕소는 신체가 마그네슘과 칼륨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붕소가 없으면 이러한 미네랄들은 절실히 필요한 세포로 흡수되지 않고 단순히 시스템을 통과해버립니다. 매일 단 3mg의 붕소만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입니다. 자두 5개는 2mg을 제공합니다. 아몬드 한 줌은 약 1mg을 제공합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 하나는 0.5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단 90일 동안 3가지 미네랄을 모두 함께 섭취한 환자들이 초음파 영상검사에서 동맥 유연성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0일입니다. 30년 동안 석회화되어 온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열리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그 작은 떨림, 그것이 바로 이 순간 40% 막혀 있을 수 있는 혈관을 통해 펌프질되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3가지 미네랄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 해결책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을 구할 수 있는 3가지 미네랄 조합입니다.
저는 이것을 연구하는 데 22년을 보냈고, 제가 공유하려는 것이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여러분의 몸은 완벽한 팀처럼 함께 작용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동맥벽의 칼슘 침착물을 부드럽게 하고, 비타민 K2는 그 칼슘을 동맥에서 멀리 칼슘이 속해야 할 뼈로 유도합니다. K2가 없으면 모든 칼슘은 혈관에 그냥 갇혀 시멘트처럼 굳어집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는 79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제 병원에 왔을 때 가슴 통증 없이 50m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동맥 칼슘 점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이 조합을 처방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의 추적 검사에서 칼슘 침착물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마그네슘은 호박씨를 드세요. 단 3큰술만으로도 일일 필요량의 절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K2는 발효식품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나토, 발효대두가 절대 챔피언이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그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숙성 치즈, 달걀 노른자, 발효 양배추를 드세요. 매일 빠짐없이.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칼륨과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조합은 동시에 시스템에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이것을 동맥 내부를 문지르는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칼륨은 동맥 근육을 이완시켜 더 나은 혈류를 가능하게 하고, 오메가3는 칼슘이 달라붙어 축적되기를 좋아하는 미세한 찢어진 부분을 치유합니다. 매일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하나를 드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800mg의 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 한 줌이나 작은 아보카도 하나를 추가하세요. 오메가3는 최소 일주일에 3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정어리, 연어입니다. 생선을 먹을 수 없다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간 아마씨 1큰술을 섞어 드세요. 부산에 사는 83세 이씨 환자가 있었는데 생선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고집 센 여성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아마씨 루틴을 시도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는 단 8주 만에 47%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후 낮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합,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아연과 비타민 D3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함께 작용하여 여러분의 몸이 기존의 칼슘 침착물을 제거하는 동안 새로운 칼슘 침착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래된 것들보다 좋습니다. 아연은 세포가 칼슘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절하여 과도한 칼슘이 동맥벽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타민 D3는 장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여 필요한 곳으로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아연의 경우 호박씨를 다시 먹거나 매일 캐슈넛을 한 줌 정도 드세요. 캐슈넛 15개가 아연 2mg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D3의 경우 햇빛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팔과 얼굴에 아침 햇살을 20분씩 쬐세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특히 겨울철에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보충제를 드세요. 매일 2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3를 드세요. 싼 제품 말고요. 여기서는 품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그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그 흐름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없으면 노 하나로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세요. 이 음식들을 사세요. 당신의 동맥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하루를 미룰 때마다 그 칼슘 침전물은 더 두껍고
더 단단하고 더 위험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밝히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5가지 음식은 몰래 당신의 동맥을 죽이고 있거나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세에 독립적으로 사는 제 환자들과 70세의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먼저, 즉시 버려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흰 빵과 정제된 밀가루 제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그 부드러운 흰 빵이 위장에 부드럽게 느껴지지요? 틀렸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흰 빵을 먹으면 15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급증은 동맥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자석처럼 칼슘 침전물을 끌어당깁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세 이상 환자 400명의 식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매일 흰빵이나 흰 쌀을 먹은 사람들은 그것을 피한 사람들보다 동맥 칼슘 수치가 3.7배 더 높았습니다. 3.7배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그 흰 빵이 매일 미세한 시멘트로 동맥을 코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음식은 가공 식물성 기름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 기름들은 열과 빛을 만나는 순간 산패되고 산화됩니다. 이런 기름으로 요리하거나 식당에서 튀긴 음식을 먹으면 산화된 입자를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입자들은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켜 칼슘이 즉시 달라붙는 거친 부분을 만듭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9세의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옥수수 기름으로 요리했습니다. 동맥 스캔을 했을 때 혈관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고 완전히 거칠고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공 기름을 없앴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추적 스캔은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음식은 과도한 소금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식탁 위의 소금통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김치, 절임 채소, 라면, 가공 수프에 숨어 있는 소금입니다. 한국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13g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안전한 한계는 5g입니다. 이 과도한 소금은 동맥 내부의 지속적인 고압을 만들어 미세한 칼슘 입자를 동맥벽 깊숙이 밀어넣어 영구적으로 굳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라면을 드신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이제 동맥 침전물을 녹이는 2가지 기적의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발효된 된장이며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천연 제품입니다. 진짜 발효된 콩에는 나토키나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액 속의 피브린과 칼슘 덩어리를 문자 그대로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매일 2큰 스푼이 필요하며 미지근한 국에 섞어 드세요. 팔팔 끓는 물이 아닙니다. 열이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게만 드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7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이것을 권장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따르는 사람들은 동맥 경직도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자주색 양배추와 짙은 IP 채소입니다. 일반 양배추가 아닙니다. 자주색이거나 짙은 녹색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K2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맥에서 칼슘을 빼내어 칼슘이 속해야 할 뼈로 다시 넣는 정확한 조합입니다. 매일 한 컵 가득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찐 것을 드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83세 초혜 씨는 이것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점심마다 자주색 양배추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녀의 칼슘 수치는 22%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는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식단을 바꿀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 드시는 모든 식사는 동맥에 시멘트를 쌓거나 분해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부엌으로 가세요. 흰 빵을 버리고
가공 기름을 버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버리세요. 내일 아침 자주색 양배추와 발효콩을 사세요. 당신의 생명이 이 단 하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6번째 중요한 점은 제가 보이지 않는 염증 주기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애초에 칼슘 침전물이 형성되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할 때 저는 단지 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그 숫자들은 동맥벽 내부의 미세한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표준 혈액 검사가 완전히 무시하는 만성 저등급 염증으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당신의 동맥벽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혈관의 섬세한 내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이 내벽은 단 한 층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한 층이요. 그리고 염증으로 손상되면 우리 몸은 약해진 부분을 칼슘을 보내서 메우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침착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기존 의학이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처방하고 혈압약을 주고는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30년, 40년 전에 시작된 이 모든 연쇄 반응의 근원인 염증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9살의 박 여사님께서 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15년간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습니다. 서류상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만져보세요. 차갑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의 염증 수치를 제대로 검사했을 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이 6이 넘었습니다. 1 이하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염증이 동맥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콜레스테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닙니다. 염증이 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지 우리 몸의 응급 수리 재료일 뿐입니다. 심장병의 원인을 콜레스테롤 탓으로 돌리는 것은 화재 현장에 항상 소방관이 있다고 다 해서 소방관이 불을 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시겠습니까? 염증 순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무언가가 체내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드시는 음식,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심지어 잇몸의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잇몸병이 동맥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염증이 동맥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우리 몸이 손상을 메우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칼슘을 보냅니다. 넷째, 이런 패치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서 동맥을 좁게 만듭니다. 다섯째, 혈류가 감소하여 장기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거나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서서히 치매로 쇠약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염증 자체를 다뤄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순환을 끊고 실제로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미네랄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두세요.
의사는 절대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칼슘 침착을 분해하는 미네랄 조합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비타민 K2B입니다. 대부분 영양제와 우유에서 칼슘을 섭취하고 있지만 K2 없이는 그 칼슘이 뼈가 아닌 동맥으로 갑니다. 이것이 숨겨진 재앙입니다. 매일 아침 발효된 된장국 한 그릇을 드세요. 천연 K2가 들어있습니다. 칼륨을 위해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정확히 400mg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세요. 이 조합이 우리 몸의 칼슘을 어디에 둘지 알려줍니다. 혈관이 아닌 뼈에 말입니다. 둘째, 아침 세척 루틴입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우리 몸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하게요. 이것이 혈액을 수분으로 채워서 좁아진 동맥을 통해 더 쉽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 팔 돌리기와 목 돌리기를 10분간 부드럽게 하세요. 이런 기계적 움직임이 작은 침착물들이 석회화되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동맥 석회화를 가속화하는 3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하세요. 오늘 바로 버리세요. 가공치즈, 인스턴트 라면, 그리고 칼슘이 첨가된 모든 빵입니다. 라벨을 읽으세요. 식품업계는 지금 모든 것에 칼슘을 첨가하고 있고 이것이 당신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신선한 채소, 특히 IP 채소로 대체하세요. 점심과 저녁에 한 접시 가득 잎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넷째, 의사가 확인하지 않는 생체 지표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 관상동맥 칼슘 점수 검사를 요구하세요.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칼슘 점수는 지금 당장 동맥에 얼마나 많은 침착이 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의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의사를 찾으세요. 진심입니다. 이 검사가 콜레스테롤은 완벽했지만 시한폭탄을 안고 걸어다니던 제 환자들 수십 명을 구했습니다. 다섯째, 혈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호흡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쉬고 넷을 세며 숨을 참고 여섯을 세며 숨을 내쉬세요. 10분간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킵니다. 제 환자들은 2주 안에 손발에서 따뜻함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혈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3세에 제 병원을 찾아오셔서 손이 차갑고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칼슘 점수가 800이 넘었는데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한 블록도 쉬지 않고 걷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개월 후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남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86세이고 여전히 매일 이 루틴을 따르고 계십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동맥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칼슘이 굳어지고 더 많은 통로가 좁아지고 더 많은 위험이 쌓입니다. 이 질환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찾아오고 그때는 예방하기에 이미 늦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렸습니다. 미네랄 조합, 아침 루틴, 피해야 할 음식, 요구해야 할 검사, 그리고 호흡 기법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동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퍼뜨릴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80년 넘게 여러분을 충실히 섬겨왔습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3가지 미네랄 조합 중 어느 것을 아침 루틴에 가장 먼저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동맥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숨겨진 칼슘 침착물에 대해 알아야 할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